여러분,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, 컴퓨터, 자동차,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게 바로 반도체 칩이잖아요. 근데 이 작은 칩 안에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오늘 바로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질문 하나입니다. 아니, 어떻게 미국의 그 강력한 제재를 받던 화웨이가 전 세계가 이건 절대 불가능해 라고 했던 7나노미터 칩을 떡하니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? 사건은 이랬습니다.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딱 내놓았는데 이걸 뜯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들어있는 칩이 중국 SMIC가 만든 7나노 공정 제품이었던 거죠. 이건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. 이 뉴스가 딱 터지자마자 모두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어요. 바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, 리소그래피 기술. 다들 ASMR 장비 없이 어떻게 했지? 이 생각만 한 거죠. 하지만 진짜 비밀은 잘 알려지지 않은 훨씬 더 복잡한 다른 공정에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선 칩을 조각하는 기술, 바로 식각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텐데요. 리소그래피가 웨이퍼 위에 여기에 회로를 만들 거야 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거라면요. 식각은 그 청사진을 따라서 진짜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말 그대로 조각을 하는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리는 게 리소그래피,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올리는 것이 바로 식각인 거죠. 이야,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반도체를 만드는 걸 보이지 않는 지하도시 건설에 비유했어요. 노광이 지도를 그리면 식각은 그 지도에 따라서 도로를 파내는 정밀 굴착기 부대라는 겁니다. 이게 그냥 파내는 게 아니고요. 아주 좁고 깊게 옆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파내야 하는 엄청난 작업인 거죠. 그럼 이 정밀 굴착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어렵냐? 이걸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. 바로 선택비, 이방성, 균일도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깎아야 할 부분만 정확하게, 옆으로 퍼지지 않고 수직으로만, 그리고 웨이퍼 전체에 걸쳐서 똑같은 깊이로 이 세 가지를 해내야 하는 거예요.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 칩은 그냥 비싼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. 자, 기술이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? 그럼 이제 누가 이 강력한 정밀 굴착기, 즉 식각 장비를 만들고 통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말이 필요 없죠. 미국의 랩리서치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.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식각 장비 시장의 70% 이상을 그냥 꽉 잡고 있습니다. 이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죠. 사실상 미국이 식각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미국은 바로 그 정밀 굴착기 자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나라예요.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닙니다.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물리, 화학, 공학 지식의 결정체죠. 이 장비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공급망의 출발점입니다. 근데 굴착기만 있다고 도시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여기서 일본이 등장합니다. 일본은 식각 공정에 꼭 필요한 초고순도 특수가스나 핵심 부품들, 이걸 공급하는 소재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아무리 좋은 굴착기가 있어도 이런 특수 재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죠.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. 한국은 뭘 만드느냐? 바로 그 혹독한 식각 환경을 버텨내는 내구성 최강 부품을 만드는 요새 같은 곳이에요. 미국의 장비 안에서 실제로 그 뜨거운 플라즈마와 직접 맞서 싸우면서 장비 성능을 지켜주는 게 바로 이 한국산 핵심 부품들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장비, 소재, 부품 이야기를 했죠.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은 장비가 아니었어요.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넘기 힘든 벽, 그게 바로 수율입니다.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식각은 장비의 산업이 아니라 경험의 산업이다. 진짜 장벽은 기계가 아니라 수백만 장, 아니 수억 장의 웨이퍼를 깎아보면서 얻은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라는 거죠. 성공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패의 데이터까지 전부요.
이거 한번 보세요. 실험실에서 완벽한 칩 하나를 만드는 거랑요, 공장에서 완벽한 칩 수백만 개를 똑같은 품질로 계속해서 찍어내는 건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. 중국이 해낸 건 왼쪽, 기술적으로 되네? 를 보여준 거고요. 그들이 지금 마주한 거대한 벽은 바로 이 오른쪽, 이걸 사업으로 만드는 겁니다. 그럼 수율이 정확히 뭐냐? 아주 간단해요. 웨이퍼 한 장에 칩을 수백 개 만드는데 그 중에서 불량이 아닌 제대로 작동하는 칩이 몇 %냐 이거예요. 근데 최첨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수율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또 시가 공정입니다. 20년? 그냥 2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입니다. 이게 바로 램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삼성이나 TSMC 같은 세계 최고의 고객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의 시간입니다.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죠. 절대로요. 그러니까 중국의 숙제는 명확한 겁니다. 겉으로 보이는 기계는 어떻게든 흉내낼지 몰라도 그 기계를 가지고 돈이 되는, 즉 높은 수율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그 수십 년치의 경험, 실패 데이터, 공정 레시피, 고객사와 머리 맞대고 최적화했던 그 모든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거죠. 자,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. 그럼 다시 처음의 그 미스터리로 돌아가서 이 칩 전쟁의 진짜 전쟁터가 어디인지 그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중국이 7나노를 어떻게 만들었냐고요? 최신 EUV 장비가 없으니까 구형인 DUV 장비로 사진을 여러 번 찍어서 겹치는 멀티 패터닝이란 기술을 쓴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여러 번 겹쳐 그리면 그만큼 깎아내야 하는 십각 공정도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필이면 자기들이 가장 약한 부분에 부담을 왕창 주는 방식으로 겨우겨우 만들어낸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칩 전쟁의 본질은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어요. 리소그래피, 즉 노광 장비는 기술적으로 뭘 만들 수 있느냐, 그 가능성의 영역입니다. 그래서 눈에 잘 보이죠. 정치적인 전쟁터예요. 하지만 시각은 다릅니다. 이건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, 즉 현실성과 수익성의 영역이에요.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기술 속모전인 셈입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화웨이의 7나노 칩은 중국이 제재를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이 전쟁의 무게중심이 장비에서 경험으로, 즉 수율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노하우 싸움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. 자,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최첨단 장비는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제재할 수 있죠. 그런데 한 산업 생태계 전체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그 방대한 경험과 데이터, 과연 이건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까요?